안녕하세요. 김종주입니다. 매출에 있어서 자리가 9이다. 그리고 운영은 1이다. 몫이 전부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거는 자영업이나 편의점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들어봤을 내용이고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물론 개 중에 자리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특출나게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매출이 잘 나오기는 하지만 그분들 또한도 자리가 중요하다는 점은 모두 다 동의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편의점 오픈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좋은 자리, 입지를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권과 입지 이 두 가지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고 이거를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먼저 이 두 가지 차이를 설명드리고 오해 소지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권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상업상 세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업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상권의 종류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이 편의점 업계에서 사용하는 상권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상권을 분류합니다. 크게 가족상권, 주거상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피스 상권, 직장인들이 있는 오피스 상권, 번화가 상권, 유흥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세권, 대학가, 그리고 독신상권, 독신상권은 오피스텔과 원룸이 밀집된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락상권, 특수상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상권에 따라서는 고객층의 차이가 있고 고객들이 많이 찾는 상품 분류, 그리고 피크타임, 객단가 등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권에 따라서 점포 운영 계획이나 도면 레이아웃이 조금씩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입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점포가 들어가는 자리를 말하는데요. 상권보다는 좀 더 세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권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큰 분류에서 지역의 특성이 상업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라면 입지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해당 자리마다 유동인구라든가 세대수, 그리고 동선, 소비 형태 등 좀 더 깊이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즉 상권 내에서도 입지마다 매출이 전부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입지를 선택해서 점포를 오픈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 중에 어디가 좋은지 제 기준을 먼저 알려드리고 정답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등은 독신상권, 그 다음은 주거상권, 그 다음은 오피스상권, 그리고 나머지 상권들 중에 번화가, 역세권, 대학가는 비슷비슷하고 계절별로 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등은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밀집된 지역, 그리고 2등은 아파트나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3등은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오피스 상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위락상권이랑 특수상권은 뺐는데요. 위락상권은 휴가철에 가는 휴양지라든가 이런 곳을 말하고, 특수상권은 병원이나 휴게소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두 상권은 사실상 일반인분들이 오픈하기가 어렵고 특수성이 많이 강해서 계절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제외했습니다. 위락상권은 특히나 성수기에 바짝 벌지만 나머지 시기에는 팔이 날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병원이나 휴게소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월세가 너무 비싸서 수익성이 나쁜 경우도 많습니다. 상권 순위를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감이 좋으신 분들은 대충 눈치를 챘을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 이용 고객이 많은 곳, 그리고 인구가 밀집된 곳, 일반 상품이 많이 팔리는 곳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20대나 30대, 40대 이런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은 상권이 매출이 더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연령대가 주요 경제 인구이고 소비 인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연령대가 많이 몰리는 곳이 매출이 잘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젊은 연령대가 편의점 이용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도 없는 고객층입니다. 번화가나 역세권은 유동은 많으나 담배 매출 비중이 많이 높기 때문에 마진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월세 또한 비싸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권 선정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다음은 이제 중요한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지 선정 기준을 먼저 보여드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좋은 자리 선정 기준입니다. 좋은 자리는 거주 인구 중 20대에서 40대가 많고 여성이 많은 곳, 그리고 독신 가구가 많은 곳, 동선이 모이는 자리, 배우 세대가 많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자리, 주변에 대형마트나 경쟁점이 없는 곳, 나쁜 자리 기준입니다. 나쁜 자리의 기준은 좋은 자리 기준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주 인구가 적고 연령대가 높은 곳, 배우 상권이 없고 대로변이고 유동만 많은 곳, 배우 세대의 동선이 분산되는 상권, 경쟁점이 많은 곳, 월세가 비싼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선정 기준은 제 경험을 토대로 나온 기준입니다. 계절별로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돈이 되는 편의점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15개 점포를 오픈하고 회사를 다닐 때에도 영업관리를 하면서 수백 개의 점포의 매출들과 상권을 봤을 때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나온 상황이니까 좀 더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서 손해볼 건 없을 겁니다. 물론 상황과 업종별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이 기준이 100% 모든 곳에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준을 보시면 연령대가 어리면 아무래도 편의점에 거부감이 없겠죠.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편의점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고 독신 가구는 마트를 이용하기보다 소량으로 편의점을 구매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입지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상권이나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이 기준들을 보고 조금 알고 계신 상황과 다르다고 느끼실 겁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인데요. 입지 선정 기준이 일부는 일치하지만 부동산이나 분양업체 등 이 부동산 관련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자리라고 하는 곳과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차이가 유동에 대한 점이고 대로변에 대한 생각이 가장 다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로변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편의점은 대로변보단 골목 안쪽의 입지가 더 좋다고 봅니다. 제가 많은 편의점을 본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의 수익성이 좋은 점포도 있긴 하지만 대개는 골목 안의 점포들이 좀 더 좋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마 첫째로 대로변은 높은 월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 점포의 배우 세대를 골목에 들어가 있는 경쟁점들이 전부 다 끊어먹기 때문입니다. 배우 세대들에서 가장 가까운 동선상의 점포가 위치하는 게 매출을 방어하는 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편의점 가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가까운 곳부터 찾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은 근거리에 위치해야 하고 방문하기 쉬운 곳, 그리고 평소 생활 동선이 출퇴근 동선상에 위치했을 때 내확률이 높아지고 매출이 가장 잘 나옵니다. 지금 언급한 동선이 입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배우 세대의 거주 인구들이 동선이 몰리는 곳, 그곳이 매출이 가장 잘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기준을 보시면 유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저 가게 앞에 유동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유동이 많으면 이용자 수도 많을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 유동 인구가 편의점으로 소비하러 내방하는 내방률이 정말 낮습니다. 물론 유동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강남 번화가 같은 곳, 이런 기준들을 다 무시할 정도로 높은 유동이 나오는 곳들은 좀 특수하니까 예외로 두셔야겠죠. 자, 다음으로 경쟁점 및 동선이 분산되는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둘은 같은 맥락이라도 보셔도 되는데요. 같은 고객, 같은 파일을 나눠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점이, 즉 내 가게에 대체할 소매점들이 많은 곳은 동선도 분산되고 매출도 분산돼서 나옵니다. 지도 사진 2개를 가져왔는데요. 이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이 기준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가 여러 개거나 또는 주변에 경쟁점이 많아서 동선이 분산되고 내 배우 세대를 공유하는 경쟁점이 많다면 매출은 분산돼서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세 부분인데요. 매출이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해도 임차료가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 고매출 매장을 운영하면서 높은 월세를 내봤는데 이게 수익성이 조금
안 나온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계산을 했을 때 임차로 맥스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850만 원이라는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계산에 이르렀는데요. 물론 법인의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자영업자 기준에서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엄청난 종소세율이 기다리고 있고 세금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급격하게 안 좋아집니다. 1매출이 300에서 400만 원이 나온다고 가정하에 계산했는데 그래도 월세가 850만 원이 넘으면 남는 게 크게 없는 매장이 됩니다. 물론 1매출이 500이나 600으로 매우 높이 나온다면 특출나게 고매출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안 맞고 다시 계산해 봐야 될 텐데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자리여도 임대료가 800이 넘는다 그러면 고려해 보셔야 할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언급한 기준들이 자리 선정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점포를 오픈할 때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짧은 영상에서 다 다루기 충분하지 않고 또 영상이 너무 길면 재미없고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했으면 하는 사항들, 필수 기준들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짧게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쉽게 알려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편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편의점 사업의 본질이나 편의점의 경쟁 강도, 편의점 할 때 필요한 협상의 기술이나 향후 편의점 업계에 대한 전망 등등 어떤 걸 이야기해야 할지 제가 계속 고민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대해 주시고 듣고 싶은 주제나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로 많이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돈 되는 편의점 모든 것 100억 김점주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